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번 강연 주제는 사회적 이슈였는데요. 오늘은 교과 내용을 심화적으로 탐구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강연 중 퀴즈를 진행해서 상품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강연에 귀 기울여주시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대방고의 간판인 지선양 학생의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구현 서대당 5.18 출조기를 맞아 성스러운 하느님의 성전에서 중대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은폐, 조작되었다. 박종철 군을 직접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은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 5과 2개 학원분과 1반 경위 조한경 2개 1반 경장 이정호 2개 1반 경위 황정웅 2개 1반 경사 반금곤 2개 5반 경사 강진규 승철아, 우리 남의 운동이야. 너 하나 죽어나가도 아무리 안 챙겨. 병원에 있어. 몰라요. 진짜 몰라요. 간만에 그거 다 듣게. 사실 가자. 모른다고 살려주세요. 그리고 인간화와 민주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대한 관건이 이 사건에 걸려 있다. 1987년 6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세대다. 박종철, 공식 증거, 경장 이정호. 방금 본 영상은 영화 1987의 장면 중 하나 있어요. Nice light, feeling good, time to pop off.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릴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3학년 지선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할 이야기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얻게 된 과정 그리고 언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한국사 교과 내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제가 언론인이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민주주의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지, 왜 언론인을 꿈꾸게 되었는지 끝까지 집중하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민이라고 하는데 시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민주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우리 모두 민주사회의 구성원이죠. 그럼 이 민주사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절로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서 혹시 학생운동에 참여한 사람 있나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아닌 시대에 산 사람 있나요? 없죠. 네. 그렇게 우리는 민주주의를 저절로 얻게 되었고 아까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긴장되네요. 아까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저절로 갖고 태어났고 그 전에는 희생과 많은 피와 노력으로 얻게 된 아주 소중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얻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 과연 어떻게 된 결과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투쟁 4가지를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다들 다 알고 있다시피 4.19 혁명, 바로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일어난 운동이고요. 그리고 부마 민주화운동,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화운동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4.19 혁명인데요. 196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일어났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12년간 지속된 장기 집권 체제를 연장하고 그리고 부통령 이기국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유령 유권자 조작, 사흘 사전투표, 입후 후 등록의 폭력적 방해, 관권 총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야당 인사의 살상, 투표권 강탈, 5에서 3인조 감시투표, 야당 창관인 축출, 부정개표 등이 있어요. 이 내용만 봐도 이때 당시 얼마나 민주적이지 못했는지 비민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실상입니다. 사진이 조금 잘렸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바로 이 3.15 부정선거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때 김주열 열사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상상고 1학년 김주열 학생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있는데 똑같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근데 시위 도중에 실종이 됩니다. 그 이유는 시위 중에 얼굴에 최루탄을 맞아요. 근데 이거를 경찰들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안 되니까 시신을 유기합니다. 그래서 27일 만에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이 발견돼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인지 우리 고등학생 한 명이 이렇게 시위를 하다가 죽었는데 유기를 당하고 27일 만에 발견된 거에 굉장히 국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극에 달한 시민들의 분노 그리고 전국민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때 마산에서 이렇게 시위가 일어났지만 이게 전국으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전국 곳곳에서 4월 19일 날 시위를 벌이게 되고요. 이승만 하야 그리고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시위를 합니다. 경찰은 이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쏘기도 했어요. 그래서 200명이 사망하고 6,000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1960년이에요. 짧다면 얼마 안 된
시간인데 이렇게 이때 당시에는 경찰이 시민들한테 시위를 했다고 총을 쏠 정도로 굉장히 억압받는 사회였죠. 그래서 그 결과로는 시민들이 그래도 이렇게 시위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결과를 얻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하야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로 바뀌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 장면 내각이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이라고 하죠. 그때 박정희 정권한테 빼앗겨요. 정권을 빼앗겨서 또다시 우리 이제 민주주의 좀 없나 싶었지만 군부 독재 시기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이 박정희의 유신 독재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 사건이에요. 박정희 정부가 평화통일 대비 이런 걸 명분으로 해서 10월 유신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도 선포되었고 국회가 해산되었으며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합니다. 이 헌법을 바로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이 유신헌법의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대통령 임기 6년에 중임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3분의 1 임명권을 부여합니다. 긴급조치권을 발동해서 대통령의 절대적 권력을 행사합니다.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합니다. 지방의회를 통해 통일 달성시까지 구성하지 않게 합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대통령 중임 제한 폐지, 국회의원 임명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대로 이 유신헌법으로 우리나라가 운영이 된다면 이건 그냥 독재일 뿐이겠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또다시 시위를 하다가 결국엔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됩니다. 비서한테 시해가 됐어요. 그래서 유신 체제가 붕괴됩니다. 박정희가 죽었지만 바로 이후에 12.12 사태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신군부가 다시 집권을 해요. 또다시 군부 세력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서울의 봄이라고 하고 신군부 퇴진, 개헌 종식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군부는 전두환, 노태우 등이 있는데 신군부는 민주화 요구를 당연히 진압을 하죠. 사람들이 민주화 요구를 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계속 끝까지 저항하던 지역이 있어요. 바로 광주입니다. 광주에서는 계엄 철회를 주장하면서 민주화 운동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계엄군 대 시민군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시민군이라는 단어는 이때 처음 등장해요. 시민군이 왜 시민군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무력으로 계엄군이 진압을 하려고 하니까 시민군도 이제 총을 든 거죠. 그래서 시민군이라고 합니다. 이때 정부는 언론 보도를 통제한 상황에서 무장공비가 광주에 나타났고 무장공비를 진압하기 위해 공수부대를 보내서 간첩을 진압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 보도를 합니다. 언론이 굉장히 통제된 상황이었어요. 이게 바로 어떤 영화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택시운전사. 맞아요. 이게 택시운전사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외신 보도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막혀있고 광주라는 지역이 굉장히 통제되어 있어요. 당연히 언론도 통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당시 상황을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권력에 복종한 언론과 방송입니다. 이 당시에 언론과 방송이 탄압될 수밖에 없죠. 신군부가 그렇게 자기들 독재를 위해서 언론을 탄압을 하니까. 그래서 이 5.18이라는 사건을 지금은 민주화 운동, 민주항쟁이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폭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폭도가 시민과 군경을 다치게 했다라는 허위 보도를 하기도 했고 전두환을 추켜 세우는 뉴스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땡전 뉴스라는 건데요. 땡전 뉴스는 뭐냐면 이제 뉴스 시작할 때 땡 하고 전두환 맨날 땡 전두환 이러니까 땡전 뉴스라고 합니다. 이 언론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아까 1987 영화가 바로 배경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인데요. 계속 전두환이 강압 정치를 해요. 그래서
정치 반대 세력을 활동을 제한을 하고 그리고 민주화를 주장하는 교수, 언론인, 교사 등을 대거 해직합니다. 언론을 통폐합하고요. 시민들을 삼청 교육대로 끌고 가서 강제 군대 훈련 및 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간접 선거로 7년 단임 대통령 선출을 하는 헌법을 개정하죠. 이런 강압 정치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과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초강경 대응을 하죠.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다가 1987년 아까 그 영화 장면인 박종철이 물고문을 당하다가 죽게 돼요. 하지만 그 진실은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사실대로 밝히려고 하지 않죠. 그 와중에 전두환은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 헌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 불합리한 헌법을. 당연히 굉장히 화가 나죠. 지금 박종철 군도 억울하게 죽어서 진실도 밝혀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헌법을 그대로 한다니. 그래서 대학생과 시민들은 독재 차도와 호원 철폐를 외치면서 6월 민주항쟁을 전개합니다. 저기 사진이 좀 잘렸지만 저기 맨 위에는 이한열 열사고 그리고 밑에는 박종철 사진입니다. 아까 제가 제 진로와도 연관을 많이 돼서 이 주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가 제가 언론인이라는 꿈을 갖게 된 가장 큰 계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민주화 과정에서 사실 언론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언론을 그렇게 통제했다는 거는 그만큼 언론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가치가 있고. 근데 이 영화에서는 한 기자가 끝까지 박종철 사건을 파헤치려고 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시위하고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런 기자가 되어야겠다. 정의를 외치고 자신만의 신념을 꿋꿋이 지키는 언론인이 되어야겠다. 이 영화를 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를 꿈꾸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6월 민주항쟁 결과 시민들이 원하던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적 권리가 담긴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헌법이 바로 이때 대통령 직선제로 바뀐 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민주화 투쟁, 민주화 과정 4가지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이유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인지 알고 선물받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두 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못했지만 그 피와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과정을 알고 지켜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양한 수많은 갈등을 때로는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받기도 하죠. 각종 미디어의 선동가들도 진실을 왜곡하고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반하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침묵시키기도 합니다. 2016년 우리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부패된 권력에 부서져서 산산조각 날 수도 있었지만 우리 민중은 마음을 열었고 그리고 비민주적인 힘을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때처럼 하지 않고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주변인으로서만 머무르기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온 민주주의를 정말로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체되고 후퇴되어 부패된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좌절해서는 안 되며 시민사회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 민주화 과정에서 제가 이 민주화 과정에서 느낀 이 뜨거운 감정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 강연이 끝이고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승만의
김시은 학생. 지가 누가 지가 아, 상품이 조금. 시위 중에 체류탄을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시연. 이거 어떡해? 다른 사람 없나요? 나왔어요 언니. 나왔었어요. 아, 그러니까.